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는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주 가뭄을 겪었던 한국이 연이은 탱커선 발주에 힘을 잇고 3개월 연속 세계 선반 수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과 8월에 비해서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한국은 9월에도 여유있게 중국을 따돌렸습니다. 팬데믹과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인해 극심한 발주 가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쟁국 대비 수주 경쟁력을 유지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마치 역전극을 보는 것 같아 더 반갑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조선 및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 6일 전세계 선박 발주량을 산출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9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48만 CGT고 한국이 23만 CGT로 48%, 중국이 24만 CGT로 49%를 가져갔습니다. 이 발표만 놓고 보면 중국이 1% 차로 한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집계에는 누락된 수주량이 있었습니다. 발표에는 한국이 9월 말 수주한 삼성중공업 Smax 탱커 2척과 현대미포조선 MR 탱커 1척, 대한조선 AMAX 탱커 1척 등 즉 11만 CGT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중국도 누락된 수주량이 많다며 급히 해당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누락된 모든 수주량을 반영한 총 발주량은 65만 CGT였고 한국이 34만 CGT로 53%, 중국은 29만 CGT로 45%를 차지했습니다. 약 8% 차로 여유있게 중국을 앞선 것이죠. 또한 분기별 수주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완승하는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전세 수주량을 따져봐도 한국은 45%인 142만 CGT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가 27%로 2위, 중국은 26%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상반기 자국 발주 물량으로 실적을 채웠던 중국은 결국 이번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전체적인 선박 발주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조선업은 불황을 겪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일궈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각국에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선전을 점차 인정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한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채용 시 우대 요소로 한국어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업체들은 배터리 업계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앞선 기술을 뽐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우대는 한국 업체들이 업계에서 중추로 자리 잡고 있으니 대한국 사업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CATL과 유럽 노스볼트 등의 업체들이 올린 일부 직무 채용 공고에서는 우대 사항으로 한국어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CATL은 한국 LG화학과 배터리 업계에서 1위를 다투는 업체이고 유럽 노스볼트는 스웨덴 소재의 신생 배터리 기업인데요. 한국이 아닌 중국과 유럽 현지 근무 인원에 대한 채용건이라 이와 같은 사실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외 기업이 현지 인력을 채용할 때 한국 관련 사업이 아닌 이상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공고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업계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현지 언어 능력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경력이 있고 영어와 한국어만 한다면 현지 언어 능력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요.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 출장을 오거나 한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한국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력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한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기에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도 한국 배터리 인력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고액 스카우트 제의로 인해 이미 한 차례 비상이 걸린 바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고들이 직접적인 스카우트 제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계 인력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실제로 CATL과 노스볼트는 인력 빼가기로 한 차례 국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CATL은 지난해 헤드헌터들을 통해 국내 배터리 인력에 접근해 한국 인재에게 기본 연봉 3배 이상을 제시하며 공격적인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스볼트도 홈페이지에 30여 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업로드해 한국과 일본 업체의 인력을 스카우트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스볼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이 타국을 압도하다 보니 국내 배터리 인력은 전 세계 배터리 업계들의 가장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업계에서 한국어 능통자를 우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충분한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 유출이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유의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